안녕하세요. 레디스게이트 권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디스 6.0 New Future 세 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린 것은 ACL Access Control List를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버 지원 클라이언트 캐싱 기능 설명드렸고, 이제 나머지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hello 명령, 그 다음에 전체 동기화 full replication 시 복제 서버에도 RDB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 기능, 그 다음에 멀티 IO 스레드, 그 다음에 Redis CRI의 클러스터 스레드 정밀도 관련해서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X인포, 스트림 쪽에 X인포 스트림에 풀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set 명령의 keep TTL 옵션, 그 다음에 디버그 명령의 reload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redis.conf 파일에 raise free, raise user del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하고 레디스 CLI의 유저하고 패스워드 넣는 기능 ACL 관련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hello 명령, Redis 프로토콜 RESP Request Response Protocol인데 2하고 3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전 5까지는 2가 고정이었고 6.0부터 3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RESP 3, 3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서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에 적용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별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hello 3 하면 이렇게 서버, 레디스,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get key all my hash 하면 기존에는 field 1 밑에 value 1, field 2, value 2 이렇게 밑으로 쭉 나왔는데 이제 field, value, field, value 이런 식으로 보기가 쉽도록 나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hello 3 기능입니다. 그리고 hello 명령에 클라이언트 이름을 설정하는 set name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클라이언트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요. ACL을 사용할 경우 클라이언트 이름을 설정하기에 클라이언트 명령에 권한을 줄 필요 없이 hello 명령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클라이언트 명령은 kill, 서브 명령으로 다른 클라이언트를 죽일 수도 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명령 전체에 그 권한을 주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봤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굳이 실습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동기화 시 full replication 시 복제 서버에도 RDB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 기능. redis.conf에 REPL discrete load 기능이 로드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제 서버에서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동기화할 때, 그러니까 복제 서버에 RDB 파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는데 이렇게 REPL 디스크리스 싱크 파라미터가 있어서 no or yes가 있었는데 이때 yes를 해도 이 경우에는 마스터 서버에 RDB 파일을 생성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이 기능에서도 복제 서버에서는 RDB 파일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제 서버에도 RDB 파일 생성하지 않는 기능이 REPL 디스크리스 로드로 됐고요. 거기에 옵션은 disable과 onMTDB, swapDB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disable은 디스크리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폴트 값이고요. 예. 그 다음에 onMTDB는 복제 서버의 리플리카에 데이터 키가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키가 없는 경우에만 RDB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거죠. 데이터가 있으면 RDB 파일을 생성을 해서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RDB 파일 생성하지 않는 것을 항상 적용하고 싶을 때 swapDB를 선택을 합니다. 이때는 복제 서버에 키 여부 데이터가 있는지 상관없이 디스크리스로 동작을 하고요. 이 경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기존 데이터를 메모리 램에 보존을 합니다. 복제가 성공하면 램에 보존된 데이터는 지우고요. 복제가 실패하면 램에 보존된 데이터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 플러스 새 데이터만큼의 메모리 램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메모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한 메모리가 있으면 써볼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은 크게 이렇게 권장한, 레커멘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파일을 생성하는 disable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디스크가 없다든가 램은 많은데 디스크가 없다든가 디스크 성능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멀티 IO 스레드 6.0부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읽기, 리드 라이트 스레드를 별도로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레디스가 멀티 스레드죠. 그러니까 사실 메인 스레드에서 모든 명령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라고 봐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멀티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서브 스레드가 있는데 1번은 넘어가고요. 2번이 AUF를 에브리세크를 했을 때 1초마다 디스크에 쓸 때 2번 스레드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스레드는 언링크 명령이 추가되면서 이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델 명령이 실행되면 디스크 키하고 밸류를 싱크로 지우죠. 바로 지우는데 언링크는 키만 지우고 밸류가 클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서버 내부에서 크론이 돌면서 삭제하는 건데요. 언링크가 이때 그거 삭제하는 것을 이 3번 스레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스레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옵션을 redis.conf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IO 하는 스레드를 더 추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IO 스레드스 숫자, 스레드 개수를 넣으면 되고요. 디폴트는 1이고요. 이런 스레드를 IO 스레드를 생성하지 않고 메인 스레드에서 IO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2 이상을 지정하면 그만큼 스레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로는 생성된 스레드는 쓰기, write만 담당을 합니다. 읽기, read는 여전히 메인 스레드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파라미터가 추가한 스레드가 디폴트로는 write만 담당하는데 쓰기도 읽기도 read도 담당하게 할 때는 yes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yes로 설정하면 생성된 IO용 스레드가 읽기 쓰기를 같이 합니다. 추가로 읽기 쓰기용 스레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한 스레드에서 읽기 쓰기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추가가 되면 CPU 사용은 어떤지, 그리고 성능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 건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마스터 서버 한 대하고 IO 스레드를 4로 해놓고, 이때 서버 테스트한 서버는 8코어짜리고요. 복제 서버를 3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 서버들은 IO 스레드를 1로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돌렸고 데이터 사이즈는 1024 1KB로 했고 이만큼씩 이렇게 500만 번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게 탑 명령으로 CPU별로 코어별로 본 건데요. CPU 4번이 마스터가 지금 수행 중인 거고요. 그 다음에 CPU 5가 벤치마크가 수행 중인 겁니다. 여기 보면 유저 모드, 시스템 모드,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 그 SI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두 개가 약 한 20% 정도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쓰고 있고요. 이것은 에멀락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UF 쓰기는 스레드 지정과 관계없이 별도의 CPU 코어를 사용합니다. CPU 6을 보면 이렇게 iOS 여기 IO 유닛이 이렇게 발생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IO 스레드를 지정하지 않아도 다른 CPU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지정한 상태고 역시 다른 CPU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밑에 것을 보면 테스트해 보면 마스터 서버가 CPU를 231%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241%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밑에는 벤치마크가 97% 쓰고 있고요. 그런데 초당 처리 성능, 초당 처리 명령 수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O 스레드를 별도로 만들면 성능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떨어집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수치는 항상 같지는 않고요.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조금 많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성능이 향상되지는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성능이 향상되진 않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소프트웨어 문서에도 보면,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를 쓰다가 멀티 스레드를 사용했을 때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IO 스레드를 추가할 수는 있는데 성능이 좋아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멀티 스레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스 CLI에 몇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디스 CLI가 아니고 레디스
벤치마크에. 이렇게 한 다음에 클러스터 옵션을 사용하면 기존에는 클러스터에는 벤치마크를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클러스터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마스터가 3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에 골고루 데이터를 넣는 거죠. 예. 그리고 마스터에 대한 정보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드 0에 세이브는 노고, 어펜돈이도 노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멀티스레드는 예스고, 예스인데 스레드는 3개고, 이런 식으로 서버 정보도 같이 나와서 어떤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도 지원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레디 서버 쪽에 스레드를 지원하면서 벤치마크 쪽에도 스레드 옵션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디폴트는 안 쓰는 거고요. 스레드를 하면 이렇게 스레드를 몇 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벤치마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밀도 표시하는 기능.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밀리세컨드의 정밀도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으로 해놓으면 소수점은 표시되지 않고요. 여기 1로 해놓으면 0.6, 0.7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되고 2로 해놓으면 소수점 2자리까지 밀리세컨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더 정밀하게 보고 싶으면 이 옵션을 사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잘못됐네요. 레디스 벤치마크인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info 명령에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이 있는데 이때 풀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키의 전체 데이터와 그룹, 커스터머를 한 번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키 보는 거, 그룹 보는 거, 커스터머 보는 걸 각각 옵션을 줘서 했는데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xinfo stream 키하고 full 하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기존에는 키에 대한 정보를 볼 때도 키 개수가 렌스로 키 개수가 나오고 첫 번째 키하고 마지막 키만 나왔는데 지금은 전체 키를 키 개수가 있고 전체 키를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전체 키를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하고 커스터머가 있으면 그룹하고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도 보여집니다. 여기 밑에 기존에 있는 그룹에 대한 정보 보는 거, 커스텀에 대한 정보를 각각 봤는데 이제 풀 하나로 모두 다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et 명령에 keep ttl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set 명령을 실행하면 expire time이 지워지죠. 당연히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keep ttl 옵션을 사용하면 만료 시간 expire time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INCR by float 명령을 실행하면 AUF에는 set 명령으로 변경되어 기록이 됩니다. 이전에 만료 시간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지워지는 거죠. 그런데 set 명령은 당연히 지우지만 INCR by float는 의도상 만료 시간을 지우지 않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set 명령으로 바뀌는데 keep ttl 옵션을 사용해서 만료 시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incr by float 명령을 keepttl로 변경하는 부분은 코딩이 돼 있는데 명령을 실제로 기록하는 AUF feed append only 파일에서는 set 명령 처리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아서 keepttl이 AUF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AUF에는 기존처럼 set key value만 기록이 돼서 아직 이 부분이 그 6.0.4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수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 부분 잠깐 소스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꿀게요. 화면을 이 화면으로 해서 예, 여기 한번 소스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tstrings.c에 보면 여기 있네요. incr by float 커맨드 명령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set 명령으로 바꿔서 AUF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keepttl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 incr by float 커맨드 쪽에는 처리를 해놨어요. 넣어놨는데 실제 이걸 처리하는 AUF 파일에는 AUF.c에 보면 예, 이 부분이 feed append only 파일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런 처리를 하는 거죠. expire나 p-expire 이건 초단위, 이건 밀리세컨드 단위. 그 다음에 expire at 명령을 p-expire at 명령으로 바꿔서 AUF에 기록을 합니다. 그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setex하고 psetex는 set하고 p-expire at 명령으로 두 개 명령으로 바꿔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et 명령일 때 그 EX나 PX 옵션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keep TTL 옵션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부분이 여기가 추가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돼 있어서 AUF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 아마 곧 하겠죠? 예. 예,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요. 원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설명이 조금 전에 소스 보면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버거 명령의 리로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로드에서 뭐지? no flash, no save 데이터를 RDB 파일에 저장하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RDB 파일을 다시 읽어드려 메모리에 넣는 기능을 하는 거죠. 세 개 옵션 머지, no flash, no save 기능이 있고요. 머지를 사용하면 키가 충돌하면 기존 키를 메모리에 있는 기존 키를 지우고 로드한 키를 저장하고자 할 때 머지를 사용하고요. no flash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o flash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리로드 할 때 기존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하는데 no flash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로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no save 옵션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새로운 RDB 파일 데이터를 로드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노 세이브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RDB 파일에 저장한 다음에 그걸 다시 로드하는데, 새로운 RDB 파일을 로드하고 싶을 경우에는 노 세이브를 쓰는 거죠. 그럼 그 새로운 RDB 파일을 로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옵션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레딧 서버에서 만들어진 RDB 파일을 이쪽 서버에서 이렇게 RDB 파일로 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레이지 프리, 레이지 유저 될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도 레이지 프리 관련된 파라미터가 있었죠. 있었는데 일단 이거 설명드리면, yes로 설정하면 del 명령이 내부적으로 unlink 명령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unlink 명령은 비동기 어싱크로 키를 삭제해서 응답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가 추가된 이유는 기존에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del 명령을 썼는데 이것을 unlink 명령으로 바꾸지 않고도 unlink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디폴트는 노고요. yes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레이지 프리 관련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요. 레이지 프리, 레이지 익스파이어를 yes로 해놓으면 만료된 키를 삭제할 때 del을 쓰지 않고 unlink를 쓰고요. 서버 del은 어떤 경우냐면 rename 명령을 사용하면 기존 키와 값을 삭제하고 키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이때 rename A, B일 때 B가 100만 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셋이라면 B를 삭제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이때 서버 del을 yes로 해놓으면 unlink로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에 퍼시스트나 마이그레이트, 리스토어 명령을 할 때 그동안은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을 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시스트, 마이그레이트 명령에서 move 옵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del 삭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리스토어는 리스토어 이렇게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디스 CLI에서 유저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도록 ACL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버전 6.0부터 ACL이 적용되면서 유저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커맨드 라인에서 입력함으로 패스워드가 로그가 남아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처럼 사용하면 로그로 인한 유출 위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딧 CLI에 접속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데 해서 로그인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워닝 메시지가 나오죠. 커맨드 라인에서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이때는 쉘의 기록이 남고 화살표 기능을 이용해서도 패스워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패스워드인데 이걸 A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경고 메시지는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유저하고 유저 아이디 넣고
askpass라고 하면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나와서 여기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6.0의 나머지 기능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첫 시간은 ACL,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로우부터 여기 레디 CLI에 패스워드 입력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